실명한 게, 피부병을 앓는 게, 일어서지 못하는 게 최근 강서구의 동물 번식장에서 구조한 개들의 모습입니다. 루시의 친구들이라는 동물보호단체 연합이 이 참혹한 현장을 찾아가갖고 개들을 구조했는데요. 2013년 영국 불법 번식장에서 구출돼가 번식장 반대 캠페인하고 관련 법 제정을 이끌어낸 개 이름이 루시라 카데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루시의 친구들 김현지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0월 19일에 22개 동물단체 연합인 루시의 친구들이 대규모로 동물을 번식 학대해온 업자로부터 동물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이 강서구였는데요. 당시에 동물 몇 마리를 구조하셨나요? 네, 10월 17일과 18일 새벽까지 구조 작업이 이어졌고요. 불법 번식장 현장에서만 약 600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소유권 폭이 당시에 업자가 180마리라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무려 600마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미로 같은 구조 속에 숨겨진 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막판에 100마리가 이제 추가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어요. 바닥부터 지붕까지 개들이 없는 곳이 없었고요. 현행법상으로는 2단도 불법인 케이지인데 4단까지 케이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뜬장 아래로 분변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는데 아래층에 있던 개체들은 위층의 분변을 그대로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참 좁은 이 공간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참 배설물과 뒤섞여갖고 참 참담했을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아픈 동물들도 많았다고. 예. 네, 극단적인 방치 속에서 아픈 개들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는데요. 배 부위에 머리만한 혹을 달고 있는 개도 있었고요. 일어서지 못하는 보행이 어려운 개도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 구조 작업을 할 때 악취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그 구조가 불가능했을 정도였는데 그곳에 갇혀 살아야 했던 동물들은 오죽했겠나 싶어요. 눈먼 개들까지 나왔는데 이런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분변과 오물로 뒤덮여서 무척 더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들이 이토록 방치 사육되고 있었고 구조 작업 중에 사체까지 발견됐습니다. 먹이도 사료가 아닌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축산 폐기물이 급여되고 있었고요. 곳곳에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불법 영업 현장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품종들이 다 있었거든요.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강아지 공장에서 끊임없이 새끼들이 태어나고 있었어요. 구조 당일에도 이제 출산 중이던 모견이 발견돼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활동가들이 수건을 갖고 뛰어갔고 그 구조견 출산하고 있던 그 모견의 출산을 지켜보았는데 뜬장 바닥에서 불안하게 태어난 새끼와 뱃속에 있던 새끼들 모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좋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되는데 모든 악조건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번식장의 환경이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구조견들은 지금 루시의 친구들이 치료하고 돌보고 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대규모 번식, 유통,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 을 지지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연대인데요. 이번 구조에는 20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고요. 힘을 모아서 분단 구조를 했습니다. 예상 마리수보다 3배나 많아서 너무나 당혹스러웠지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루시의 친구들이 모두 끌어안은 거예요. 원래 피학대 동물, 즉 학대받은 동물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시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장은 불법 동물 생산업소였잖아요. 정부가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펫산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 점검이 안 되는 것에서 비롯된 일이었으니까 사실 관할 지자체나 부산시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불법 영업장을 적발한 것도, 불법 영업장에 있던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것도 모두 민간 동물보호단체였습니다.
참 제도의 미비함이 그대로 눈앞에 드러난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이 해당 번식장이 다양한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법들을 위반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동물 생산업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영업장은 무허가였던 점, 그리고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하고 있었던 점은 동물보호법 위반이겠고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는데 번식장에서 영업자 스스로에 의해 자가진료가 이뤄졌던 것은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법에 저촉되는 약품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해당 장소가 100m 인근에 서낙동강이 있었거든요. 이런 국유지였는데 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유재산법 위반이었고요. 또 지자체장의 허가 없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는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등을 골고루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이 코앞에 있는데 분뇨 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분뇨 처리 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가축 분뇨법 위반에 해당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규명이 된다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약사법부터 해서 마약류 관리법에 그 시설 건축 관련해서도 법 위반 자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불법 영업 행위 그리고 이 동물 학대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해당 영업장에서 그 불법 동물 번식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제 이 현장이 요 동물 번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동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 공무원분들이 외면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납부가 이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업자가 25년 가까이 해당 장소에서 이제 불법 번식을 해왔다고 해요. 지자체에서 이 장소를 늦어도 아마 2020년도에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동물 불법 생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번에 루시의 친구들에서 현장 적발하기 직전까지도 그냥 놔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개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바깥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개들이 보였을 거거든요. 지붕 위에도 개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물 생산업이 2008년에는 등록제였고요. 2012년도에 신고제로 후퇴를 했다가 2018년도에 허가제로 강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허가제도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불법이나 편법 영업이 너무 만연할 정도로 제도가 허술하고 빈틈이 많습니다. 동물의 복지는커녕 동물을 학대하는 영업이 펫산업이라는 미명하에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 허가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외에도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건축법 위반을 해갖고 어쨌든 지자체 행정 점검 이행 강제금 부과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도 이 행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 네, 그 건축법 위반에 대한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외에는 현장에서 어떠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2020년도에 발견이 됐으면 사실 그때 불법 동물 번식이 적발이 되었더라면 무려 이제 4년 넘게 걸친 이 동물들의 고통이 사실 그때 현장 정리되었을 텐데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있었다는 게 너무 편의적인 행정이 아니었던가 싶은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현장에서 불법 안락사를 의심케 하는 증거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마약류 관련된 걸까요?
맞습니다. 그 마약류 관리법에 저촉됐던 그런 약품이 이제 졸레틸, 졸라제팜이나 틸레타민 복합재료였는데요. 예. 이러한 마취제만 나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제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동물한테는 안락사에 사용되곤 하는 그 석시콜린까지도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의 영업 현장에서 이런 약품들이 같이 주사기와 함께 발견되었다라는 거는 이 업자가 안락사까지 자가 진료를 하면서 안락사까지 실제 이제 시행을 했구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강아지 공장의 동물 학대를 규제하겠다면서 시행했던 정부의 법 개정 그리고 이 제도 개선 한계가 좀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는요, 강아지 공장의 동물 학대를 규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법을 강화하는 신용만 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 불법 번식장이 너무 많아서 양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에 이제 등록제였던 것도 신고제로 완화를 해줬던 게 과거 정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동물 생산업이 2018년도에 허가제로 강화될 때에도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다단 유통 판매 구조가 문제다. 이 다단 유통 판매 구조라 함은 번식장, 경매장, 펫숍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루시의 친구들 김현지 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